안녕하세요. 아침마당 박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수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은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되는데요. 네. 누군가 만약 죄를 졌다면 이에 합당한 죄값을 치르고 사회로 나와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곳이 바로 교정시설이죠. 네. 이 교정이라고 하면 뭐 우리 지역에서나 또 네. 전국적으로 시설이라든지 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뭐 이런저런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강하게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교정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에서 법무부 대전교도소 서호영 소장에게 이 교도소 담장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호영 소장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리고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대전보호관찰소 협의회 상담분과의 윤영신 위원장, 또 교정중앙협의회 김철환 부회장 두 분도 아침마다 모셨습니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이야기에 앞서서 저희 아침마당에서는 또 구면인 그렇죠. 우리 미용사 네. 가수 네. 윤영신 씨께서 자리를 하셨는데 오늘은 그 위원장으로 그러니까요. 네, 자격으로 소개를 그렇게 나오셨어요. 드렸어요. 네. 근데 봉사활동을 많이 한다고 사실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보호관찰소에서도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네, 제가 지금 대전 보호관찰협의회에서 상담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17년 동안 그 네. 봉사를 해오고 있는데 보호관찰 일하는 게 네. 범죄 청소년 아이들이 법원에서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가기 전 단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범죄하지 않도록 네. 지도하고 상담 면담을 해서 아이들이 잘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네. 주로 이제 청소년들을 네, 네, 위한 성인 시설이고요. 전의 아이들. 네, 네. 네. 김철환 부회장님께서는 이제 교정중앙협의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생소하거든요. 이게 네.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수용자들을 수용소 생활하는 중에 교정 교화를 한다든지 또 출소를 하고 나서 사회에 그 재범이 일어나지 않게끔 안전하게 이제 복귀할 수 있게끔 취업도 알선해주고 또 그다음에 사회생활을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소장님 지금 이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이신데 오랫동안 네. 지금 그 교도소 안에서 보면은 여러 이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분야가 많이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이제 봉사는 그 여러 파트로 봉사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는 그거를 통틀어서 교정위원이라고 합니다. 네. 교정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김철환 회장님 같이 사업가시들은 사회에 또 이렇게 지도력이 있고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교정위원 중 교화 파트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수용자들의 그 어려운 특히 수용자들에게 자매 결혼을 시킨다던가 네. 그들의 영치금을 지원해 준다던가 가족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던가 출소할 때 이 사람들의 또 취업을 돕는다던가 등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있고요. 네. 또 교도소 안에서는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육 강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교육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 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의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요. 네. 특히 취업만을 위해서 또 창업을 위해서 이렇게 돕는 위원들을 저희가 취업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활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종교의 성직자나 또는 그 덕망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저희들이 위촉해서 네. 종교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서호영 소장님께서는 이 김철환 부회장님하고 좀 원래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안양교도소 과장으로 근무할 때 우리 김철환 회장님은 안양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님이셨고 굉장히 많은 그 역할들을 수용자들을 위해서 활동하셨기 때문에 네. 특히나 우리 네. 그 김철환 회장님은 수용자들이 사회 정착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의 그 기업들은 채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출소자라 하면은 왠지 좀 겁도 나고 네. 내가 나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데 김철환 회장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수용자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이 사람이 반성을 하고 이 사회에 정착하고 직장을 갖겠다는 의지를 있으면은
아무 이렇게 막아주는 거 없이 선입견 편안하게 없이. 선입견 없이 네. 채용을 해주셔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0명이 넘는 출소자들을 채용을 했고 네. 현재도 네, 네. 근무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제 대전교도소에 최근에 이제 부임을 한 서호영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을 텐데 네. 대전교도소에요. 여성 소장은 서호영 소장님께서 처음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전이 1919년에 개청된 소입니다. 즉 100년이 넘은 소인데요. 이 대전교도소의 여자 소장은 제가 최초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군요. 남자 소장님들만 있었고요. 특히나 대전교도소는 역사와 전통을 또 자랑하는 교도소이고 대전교도소는 전국에서 저희 54개 교정기관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가장 큰 교도소입니다. 수용자가 2,800명 정도 있고요. 직원이 670명. 또 요즘 항상 한참 이슈가 됐던 그 여호와 증인들의 대체복무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대체복무. 네, 네. 대체복무 요원들 교육을 교육센터가 대전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체복무 요원들까지 해서 약 750명 정도를 저희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막중한 업무를 제가 맡았다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어깨가 좀 무겁기는 합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네. 네. 대체복무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네, 네. 요즘 이 교정시설과 관련된 좀 큰 이슈랄까요? 어떤 네, 네. 것들이 있나요? 뭐니 해도 코로나19겠죠. 그렇죠. 네. 뭐 얼마 전에 저희 교정기관 한 기관이 너무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에 대해서 이 교정 직원으로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저희 대전교도소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단 한 명도 안 나왔습니다. 네. 다행스럽네요. 그 이유는 저희 전 직원들이 한 마음으로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있고 또 수용자들은 저희 직원들의 그런 지도에 따라서 또 따라주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은 집과 직장 오로지 그렇게 아주 폐쇄적인 생활을 지금 하고 철저히 있습니다. 잘 아주 지키시면서. 철저히 예, 하고 있고요. 예. 또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바로 저도 또 화요일날 PCR 검사를 했고 아. 전 직원들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대전교도소 전 직원들은 수용자들과 함께 코로나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네. 질본에서 정해진 그 방역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방역하고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쓰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그 대전교도소의 첫 여성 소장님으로 이제 부임을 하셨고 네. 사실 네. 두 분께서 위원으로 계신 두 분께서는 이곳에서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 오셨는데 처음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여성의 소장님을. 처음 뵀어요. 두 그렇죠. 분의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먼저? 이렇게 보통 교도관의 이미지가 네. 강직하고 음. 또 어깨도 좀 벌어지고 좀 무서운 이런- 이미지 저는 딱 생각이 그렇죠. 나는. 엄격하고 강한 예. 이미지가 카리스마가 강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TV나 그 영화 같은 데서도 그런 이미지가 많은데 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음. 아까 제복 입기 전에 분장실에서 뵀잖아요. 근데 정말 왜소하시고 부드러우시고 단아하시고 이제 미용실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데 지적인 느낌의 이미지를 가지신 손님 중에 한 분이시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지금 이제 네. 이 교도 소장님이신 걸 모르고 뵈면 선생님 같은 네, 느낌이 맞아요. 좀 지적인 있죠. 이미지가 강하세요. 네네네. 그래서 네. 저희가 머리 할 때도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머리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달라지거든요. 근데 제복 입기 전에는 정말 지적인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분위기였는데 제복을 딱 입고 이렇게 뭘 차고 나오시니까 저런 거에 약간 군기가 들어가는구나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김철환 부회장님은 어떠셨어요?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우리 예, 소장님? 10년 전의 기억이 네. 한번 가볼까요? 네. 네. 10년 전에 이제 안양교도소의 사회복귀 과장님으로 이제 우리 소장님이 처음 오셨는데 네. 참 처음 뵙기는 상당히 참 카리스마가 있는 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동안은 거의 그 사회복귀과 과장님들은
남자분들이 이제 주로 거의 오셨고 처음으로 이제 우리 네. 소영 소장님이 이제 가장님으로 오셨는데 참 부드럽고 온화한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 교정위원들하고 또 수영자 또 출소자들 이런 부분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네. 정말 아주 그때가 아주 참 좋은 그런 그 봉사활동 하는데 추억에 남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유 내강의 그런 예, 성품을 그러신 것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말씀하시는 거 보면 또 강단도 있으시고요. 예. 근데 여성 교도관 전국에서 뭐랄까 비율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저희가 교도관이 한 16,000명 정도 교도관입니다. 전국에. 네. 네, 전국에. 그 중에 여자 교도관이 1,370명 정도. 네, 그래서 한 8.9% 뭐 그 정도. 10%가 되지 네, 않는 네, 비율. 10%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교도관 하면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남성분들이 거의 많이 남성, 나오고 네, 남성 네. 이런 좀 편견이 있는데 네, 네. 처음에 그럼 교도관의 길을 어떻게 들어서셨어요? 저에게 그걸 묻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도 아주 멋있게 포장해가지고 저 이런 포부로 교도관이 됐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네. 실은 교도관이 뭔지도 모르고 들어왔습니다. 음. 처음에 들어올 때는 대학교 4학년 졸업 무렵에 학과 게시판에 법무부 7급 공무원을 뽑는다라는 게시판 그 내용을 보고 법무부 공무원이라는 그 메리트에 이력서를 냈고 합격을 해서 또 우리 교도관이라면 늘 걷는 길을 걸었던 사람이 아니라 저는 첫 시작이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어떤 네. 대부분의 교도관들은 현장, 즉 우리는 일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7급이 되자마자 근무한 곳이 법무부 교정본부, 즉 과창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6급 승진 전까지 온전히 본부에서 일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내근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근 근무 네, 보통 근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나요? 그것도 또 특별한 게 비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그 법무부의 비서들은 기능직 여직원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직전까지는 기능직 여직원이 맡고 있었는데 제가 합격하자마자 서주임이 가서 비서로 근무하라고 명이 나서 네, 저는 그 당시는 교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정국장님은 검사장이셨고 그래서 검사장 비서로 남자 계장과 함께 7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7급 시작을 비서로 시작한 사람은 아마 저 혼자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혼을 했고 이제 다시 사무실로 나와서 사무 근무를 하다가 6급으로 승진해서 일선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런 일선 현장에 경험이 없는 상태로 이제 승진이 돼서 네. 그 이제 가신 거면 그렇죠. 좀 어려움이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어려우셨을 있으셨겠네요. 것 같아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92년도에 6급 승진을 했는데요. 29살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6급 승진했을 때 그 당시 전국의 교도관의 6급 계장은 서너 명이었습니다. 각 기관에.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이 6급 계장을 맡았는데 새파란 여자 계장이 그것도 본부에서 오니까 네. 조금 좋아들 하지 않으셨겠네요. 대신 표현해 주셨어요. 네. 저 왕따였습니다. 오. 네. 왕따였고 은따였고 또 나중에는 태움 문화, 요즘 태움이라는 문화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네. 괴롭힘이죠, 뭐 사실. 네. 태움 문화도 겪었고 아주 혹독한 일선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슴에는 늘 사표를 품고 살았고요. 사표를 낼까 하다가 마음속에서 내가 이렇게 떠나면은 나는 나약한 여자로 이 사람들한테 인식하고 떠나는 것밖에 안 돼서 내가 떠나더라도 야, 참 좋은 직원 하나 우리가 놓쳤다라는 말을 듣고 떠나고 싶었습니다. 네, 능력을 채 보여주지도 못했는데. 못했습니다. 예. 그저 처음 근무했을 때 잊을 수 없는 게 사무실에 책상이 없었습니다. 발령이 났는데요. 네, 네. 세상에. 그리고 결제권은 7급 주임이
예, 결제 자리에 앉아 있었고 6급인 나는 사무실에 책상이 없고 아이고. 방송실에 어머. 네 제가 이 방송국하고 좀 인연이 있습니다. 네. 예, 첫 업무가 신문 방송 업무를 맡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고 교도소 안에 인쇄소가 있는데 활자 인쇄 아시죠? 네네. 이렇게 임금 묻혀가지고 네. 그래서 한 장짜리 신문을 만드는 거였고요. 옛날 학교 등사실 옛날 학교 같은. 등사실. 네. 예, 그리고 방송은 그냥 음악 나온 거 테이프로 녹음해갖고 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그 시절은. 이제 그거를 네. 이제 재소자들, 수용자들에게 예, 들려드리는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 그런 용으로. 역할이었으니까 뭐 업무로도 표시가 안 나고 아. 예 자리로도 표시가 안 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맞는 업무는 또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 음. 6급 예. 계장은 결재권을 갖고 한 과의 업무를 책임지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자리인데 그러질 못하고 시작을 하니까 마음 안에서는 참 억울함이 그러셨겠네요. 너무너무 많았는데 또 저도 몰랐습니다. 저에게 그런 성격이 있는지 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 5년을 고생을 했는데요. 네. 4, 5년 동안에 전 늘 웃었습니다. 마음은 울었는데 얼굴은 웃었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저한테 늘 서 계장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웃고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그냥 예 즐겁습니다. 근데 전혀 즐겁지는 않았어요. 네. 상황이 뭐 저희가 그러니까요. 듣기에도 네. 전혀 즐겁지 않았는데 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다가 일로서 승부하는 것만이 내가 인정받는 거겠다. 네. 근데 수용자한테 들어가는 방송 문화는 전부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녹음을 하는데 DJ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었죠. 없었어요? 음악만 없었죠. 들어간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아침 방송 들어가면은 그 전날 그 아침 어머나. 들어갈 걸 녹음을 하는데 네. 뭐 오늘 아침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데 뭐 DJ, 뭐가 보였다. 네, 정말. DJ 어머, 세상에. 네. 네, 그래가지고 발음이 자꾸 꼬이니까 녹음해서 듣고 또 고치고 녹음해서 듣고 고치고 근데 그걸 전부 멘트로 써가지고 소장님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소장님이 얘가 며칠가나 두고 보자 하는데 1년 가까이 그 일을 계속 해내고 네. 또 신문도 한 장짜리 신문에서 4페이지 네, 신문으로 해서 인근의 인쇄소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예산이 네.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도소 계장인데 신문을 만들고 싶은데 무료로 봉사해 주십시오. 이 신문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저의 노력을 좀 이쁘게 보신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감사하네요. 그래서 신문을 소장 훈화부터 시작해서 수용자들의 소식, 뭐 수용자의 건강 상식, 수용자의 편지 내용, 뭐 등등의 그야말로 진짜 신문의 역할을 네. 했네요. 네. 한 장에서.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봉사하신 분들한테도 네. 보내주고 1년을 했더니 소장님께서 인정해 주셨고 1년 후에 개장 자리로 나왔습니다. 대단하세요. 네. 지금은 대부분의 교정 시설이 다 그런 식의 그럼요. 하고 있는 거죠. 방송이나 네, 신문이나.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고요. 훨씬 본부에 방송국이 차려져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방송국에서 전문 아나운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생방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전혀 네. 체제가 바뀌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절이니까요. 아니 어떻게 그 기틀을 만드신 보면 거는. 진짜 네. 이렇게 성취자였구나. 빛이 나지 그러니까요. 않는 일을 와. 내가 여기에서 실력으로 능력으로 인정을 받아야겠다 해서 진짜 빛나는 일로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개장으로 나왔지만 그게 또 쉽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았어요. 제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근데 참 나는 요즘 우리 젊은 직원들이 마음고생을 하는 젊은 친구들을 뉴스에서도 접하고 많이 봅니다. 네. 또 제 딸도 지금 직장인이거든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럼 저는 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힘들더라도 힘든 걸 표시내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틀림없이 너 옆에 1명, 2명 사람이 생긴다. 그 틀림없이 너를 알아주는 사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도 제 옆에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일들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다른 과 직원들이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을 잘 추진해낼 수 있었고요. 4년, 5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에 직원들 사이에서 서호영 계장 하면 일 잘하는 계장이라는 이미지가 바뀌었고요. 또 사무관 승진해서 제가 실은 우리 법무부 역사상 최초의 법무연수원 교수입니다. 여자가 한 번도 교수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때 최초 여자 교수로 발령이 났었는데요. 네. 인터넷이 뜨거웠죠. 어떻게 여자가 교수로 가느냐고. 근데 제가 떠날 때는 여자 교수를 추천을 저보고 하라 그래서 제 후배를 추천을 해서 여자 교수가 들어갔고 다른 직렬, 출입국, 검찰, 검사, 보호국도 다 여자 교수들이 그 이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야, 보이지 길을 않는 유리 만드시고. 천장을 와. 그냥 또 꾹 뚫고 올라가셨네요. 예,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네. 이제 뭐랄까요? 아까 결혼이나 또 자녀분 얘기도 해주셨지만 그래 일단은 내가 일로서 뭔가 다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예. 가정은 좀 약간 뒤로 미루시고 하셨을까? 근데 당시에는 뭐 육아를 남편이 도와주고 네. 뭐 이렇게 사실 어려웠잖아요. 일과 가정의 병립. 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었고요. 네, 남편과 저는 한계를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같은 교도관이고요. 그 당시 남편은 본부에서 또 일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때는 본부가 잔업이 많은 분위기였고 또 남자가 가정일 때문에 조퇴를 한다던가 연가를 쓰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육아나 이런 게 제 몫이 됐었는데 참 고단한 삶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절이 저에게 정말로 소중한 시절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대전교도소 소장으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단단했을까? 네. 나는 아마도 갈대처럼 흔들려서 절대로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때 고단하게 보냈던 그 시절이 또 연수원에서 제가 다른 교수들은 한 3-4과목 강의할 때 13과목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맡지 않았던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업무들을 강의로서 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행정을 배우기 시작했고 뭐 여러 가지 업무들을 배워서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업무 추진이나 네. 문서나 행정이나 이런 데 있어서 기반을 만들어줬던 게 그 힘든 시기가 아니었나.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젊은 직원들이 너무 포기만 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보면 네. 인생은 절대 굳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틀림없이 좋은 시절이 있다는 걸 좀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뭐 업무 특성상 사실 뭐 그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뭐 여러 어려움을 겪고 하셨던 것도 사실은 이제 교정 시설에서 네. 이 수용자들 재소자들이 이제 교정 그 재교육을 또 담당하는 일들을 또 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그 계시는 분들과 재소자 간의 인간적인 이해가 서로 조금 기반이 돼야 이런 재교육도 좀 원활히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공부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우리 흔히 교도관이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차갑죠. 차갑고 그냥 수용자를 잘 관리만 하면 되는 감시하는 사람. 가도 네. 네. 네, 그런 이미지로 교도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도관을 간수라고 했습니다. 아, 맞아. 볼, 간자, 지킬 수. 네. 보고 잘 지키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간수 아닙니다. 음. 교도관입니다. 네. 교도관은 바로 잡고 인도하는 벼슬이다라는 의미입니다. 한자 의미로는. 즉 사람을 상대하는 게 교도관입니다. 그렇죠. 우리 교도관들은 사람에 대한 이해와 사랑이 없으면 절대로 이 일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직업에 자긍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찌 보면 가족도 버리고 사회도 버린 이 수용자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이들을 이 사회에 건강한 일원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교도관들입니다. 즉 교도관은 사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공부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 또한 그런 관심 속에 심리학을 공부를 꾸준히 해왔고요. 네.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상담하면은 또 우리 그 교정 본부 내에서는 제 이름이 또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네. 네. 직접 그러면 이제 수용자들과 직접 네. 일대일 상담도 하곤 하셨었나요? 과거에 했죠.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네. 소장님이시니까 네, 그렇지만. 네, 네. 어. 지금은 상담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이 전부 말립니다. 왜요? 왜요? 너무 길어지나요? 아니요. 기관장이 수용자를 만나주면 수용자는 저 외에 다른 사람을 안 만납니다. 네. 즉 조직 관리가 안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윗사람은 가장 최후의 보루입니다. 네네.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그러시죠. 수용자들을 만나고 설득을 하고 상담을 하고 또 그 다음 단계 이렇게 해서 해야지만이 문제가 잘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교도관분들도 역할을 하시고 또 다음 단계로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죠. 계시고. 네. 네, 네. 도움을 많이 주시니까. 그렇죠. 네. 규정위원분들이 그래서 계시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네. 윤영신 위원장께서도 그래서 네. 상담을 위한 공부도 좀 많이 하셨다고요. 네, 저도 오. 이제 아이들 보호관찰 그 위원을 하면서 네. 네. 대학원에서 범죄 예방 전문화 과정도 수료하고 네. 또 성폭력 상담 예방사 자격증도 취득하고 음. 또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아이들 데리고 어디 치료하러 가거나 이렇게 가면 이제 병원 같은 데서 무료 치료해주는 네. 지원 같은 거 할 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회복지사인 줄 알고 또 이렇게 물어보면 얼버무리다 오기도 하고 또 미용사라고 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사 대학에 가서 또 사회복지사 공부도 해가지고 또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자격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봉사를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하고 또 자격을 취득하고 하다 보니까 더 전문적인 도움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철환 부회장님은 아까 수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출소자들의 직접 이제 취업을 이제 해주시는 경우인 거잖아요. 채용 과정이나 또 그 이후에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니까 네. 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 출소를 몇 달 앞둔 수용자들을 교도소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수용자들 대상으로 허그 일자리라는 프로그램 교육이 있습니다. 허그 일자리? 예, 허그 일자리. 그러니까 사회에 나가서 취업을 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그런 이제 교육을 이제 시켜서 교육을 있어야 하는 사람들을 주로 이제 추천을 하다 보니까 채용하는 데는 별 큰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그 취업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속 꾸준히 회사를 좀 다니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그 점은 어때요? 평균적으로 한 10명을 취업을 하면은 네. 한 2명 정도만 이제 계속 다니고 이유가 뭘까요? 그 지속률이 좀 떨어지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주로 이제 사회에 아직까지 적응하는데 조금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군요. 시간도 필요하고 또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또 그 사업장에서 많은 또 직원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일하시는 분들. 다른 직원들. 좀 반대가 혹시 있지 않을까도 싶은데요. 선입견이 좀 네, 있으실 그러니까요. 수 있어서. 처음에 제가 이제 저희 회사가 한 300명 정도 인원이 있는데 처음에는 상당히 그 직원들이 참 반대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출소자들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그 파트에 있는 직원들은 자기들이 무서워서 일을 못 하겠다고 자기들이 그러면 그만두겠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발도 심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다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중소기업은 그 직원을 채용할 때 뭐 범죄 경력 조회라든지 이런 그 서류를 받지 않고 그냥 나머지 이제 그런 신상만 받고 이제 이렇게 채용을 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과거에 전과가 있다든지 이런 거를
거기다가 뭐 자기 일에게다가 이야기를 하고 들어오는 그런 그 출소자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걸 이제 속이고 이제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네. 사실 우리가 저희 회사 안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도 과연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사실은 알 수 없지 않느냐. 예, 오히려 자기가 과거에 잘못을 저지른 그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살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는 사람들은 그렇죠. 회사를 근무할 때 최소한의 그 회사에 그 어떤 기회를 준 이상은 동료들이라든지 회사에 피해를 안 주려고 이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제 회사 대표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해서 뭐 현재까지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문제가 뭐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고. 뭐 네. 사소한 거는 있지만은 네.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직장에서 그런 다 일이 있을 수 맞아요. 있으니까. 지금 실제 이런 경우에 오래 근무하신 분은 어느 정도나 지금 일하고 계세요? 10년 이상 다닌 아. 분들도 네. 있고 네, 이제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계속 뭐 본인들이 취업을 하겠다는 이상은 정년하고 상관없이도 이제 계속 고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범죄 경력이 네. 있었다는 것과는 별개로 사실 이제 이후에는 개인의 능력이나 의지를 봐야 되는데 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 이런 주변의 선입견이 좀 이런 취업을 좀 제한시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그러니까요. 예. 네, 맞습니다. 즉 출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취업을 안 시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설 것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의 유혹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굳건한 의지로 나갔더라도 그동안에 자기가 어울렸던 사람들이 계속적인 유혹이 있기 때문에 범죄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김철환 회장님처럼 선입견 없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니까 특히나 김철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재밌는 사연들이 좀 많이 계시거든요. 네네. 네. 아마 기억을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네. 제가 안양교도소에 있을 때 수용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은 김철환 회장님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네. 절도를 해서 들어오네요. 과거에 일을 했던. 예, 네. 바로 직전에. 직전까지요? 네. 거기에서 절도를 해서 들어온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여러분이라면은 그 애가 참 믿겠죠. 그렇죠. 내 회사에서 네, 절도를 네. 했는데. 근데 회장님은 또 걔를 면회를 해갖고 반성하고 또 와 받아줄게. 이런 마인드세요.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그 마인드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했고 현재 또 그 출소자 중에는 법무팀장으로 일하는 직원도 있고 그렇군요. 예, 예산을 담당합니다. 예, 네. 자기 회사에 돈을 맡긴다는 거는 상당히 웬만한- 신뢰가 필요한 예, 웬만한 직원이어야죠. 결심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을 그럼요. 하고 계셔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존경하지만 이처럼 우리 김철환 회장님처럼 전폭적으로 수용자들을 신뢰한다면 네. 신뢰에 대해서 제가 오랜 세월 30년이 넘게 교도관으로 일을 했는데요. 신뢰를 주면은 거기에 배반하는 수용자도 있지만 상당수의 수용자는 배반하지 않고 그걸 지켜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참 많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열심히 교화시키려고 노력할 때 좀 받아주시고 예. 작은 실수는 좀 품어주시고 네.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훨씬 더 재복용률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네. 그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그 교도소 교정시설 내에서도 여러 이런 뭐 취업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직업 기술도 정말 배우고 많습니다. 예. 네. 잘 되어 있죠 요즘엔요. 정말 직업훈련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교도소만 해도 여러 가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직전에 제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소장으로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의 직업훈련교도소는 2개입니다. 경북북부 즉 청송이라는 곳에 직업훈련교도소가 네. 있고요. 또 화성에 직업훈련교도소가 있는데 26개 공과로 수용자들 약 1,100명이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직업훈련의 직종이라는 게 정말 다양해서요. 뭐 제과제빵도 있고 한식, 중식 같은 뭐 음식을 만드는 그런 직종도 있는 반면에 3D 프린트, 뭐 또 조적, 또 자동차 공과,
애견 미용 뭐 등등 아주 다양한 직종으로 최신 트렌드를 다 네, 반영해 그렇죠. 예, 아주 다양한 직종으로 수용자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지금 우리 교도소에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게 재복용률이라고 발표를 하거든요. 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재범률로만 들어봤을 네, 네. 거예요. 네, 재복용률이란 교도소에 들어오고 나서 출소 후 다시 또 들어오는 거. 이걸 재복역이라 합니다. 네. 이 재복용률이 보통 22%에서 2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직업 훈련을 받으면은 기능사, 산업기사, 기능장까지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기능사 자격증을 따면은 이 재복용률이 한 13%에서 15% 정도입니다. 떨어지는 뚝 떨어지죠? 그리고 산업기사가 되면 거의 0%입니다. 아, 그래요? 네. 즉,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그 직업 훈련군으로 취업은 안 합니다. 근데 왜 떨어지느냐? 네. 그 마음 안에 내가 해냈다라는 자신감. 아하. 이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도소의 직업 훈련은 수용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훈련이고 앞으로도 저희 그 교정본부는 적극적으로 직업 훈련을 수용자들에게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 두 개의 직업 훈련 교도소 외에도 저희 대전처럼 또 각 그 소마다 소 특징에 따라서 네네. 예 직업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이 좀 안심되게 네.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떠한 범죄도 사회에서는 이제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한순간으로 죄를 짓고 이제 마땅한 그 죄값을 치르고 나와서 이렇게 교화된 후에 사회에 잘 적응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정말 다행스러운데 어떤 경우에는 뭐 극악무도한 범죄의 경우에는 네네. 그 주변 이제 그 사회 구성원들이 용납하지 못해서 아예 사회로부터 완전 격리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그렇죠. 사실은 최근에 예. 그 조두순 사건도 그쵸, 사건도 그렇고요. 네. 그런 뭐 갑론을박이 좀 많이 있는데 네, 네. 이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좀 있으세요? 실상은 조두순이 우리 교도소에서 수용생활 하다가 얼마 전에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가 보다 더 엄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함부라비 버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철저하게 응보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조두순이 너무 편하게 있다 왔다, 뭐 네, 운동하다 네. 왔다 이렇게 네, 네, 공부를 네. 하신 분들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짓고 들어온 사람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응보형으로만 가둬놨다가 다시 이 사회에 복귀케 한다면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기수가 아닌 이상은 언제든지 다시 우리의 이웃으로 돌아오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분노와 더 범죄성이 더 올라간 상태로 이 사회에 칼날을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즉 교도소에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치료를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처럼 또 조두순과 같이 가학적이고 변태적이고 소아 기호증을 갖고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도 이 사회에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는 또다시 범죄를 져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도소에서의 이런 훈련 과정과 아울러 사회에서도 저희들의 교육이 이어지는 그래서 보호 관찰도 같이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우리가 조금은 수용자들에 대해서 조금은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와 함께 가준다면은 조금은 더 나은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또 30년 넘게 그 재소자 수용자들과 함께 하시다 보니까 네. 이제 지금 이런 말씀들을 또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예. 그러면 사실 네. 이제 그 재범률 저희가 네. 얘기하는 재복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업 훈련 그들이 아까 사회로 말씀하셨죠. 나갈 수 네. 있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교화하고 교육하면 가능한 걸까요? 다른 어떠한 범죄의 종류 관계없이?
제가 오랜 세월 교도소에 있어 보니까요. 또 법무연수원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실은 많은 연구를 하고 실질적으로도 해보고 했는데 네. 틀림없이 종교도 직업훈련도 다른 여러 교육도 필요로 합니다. 네. 근데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가족입니다. 아. 가족이 안전하게 이 수용자를 기다려줄 때 이 수용자는 수용 생활도 불안하지 않게 잘 수용 생활을 하고요. 또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가족이 기다려지면은 훨씬 재복용률이 떨어지는 것을 경험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범률, 맞아요. 재복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네. 갇혀 있는 맞아요. 수용자지만 네, 밖에 있는 가정이 또 중요하다는 네, 거네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혹시 돌아갈 수 없는 가족으로부터 뭐 연락이 끊겼다든지 네, 네. 이러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희 대전교도소 같은 경우는 아주 전과가 많은 누범자들이 음.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가족들을 괴롭혔고 아. 가족들을 힘들게 했기 때문에 네. 네, 상당수 가족들이 외면하고 있는 수용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까지 어떻게 교도소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이후의 생활까지? 그러니까요. 예. 네. 네, 교도소 네. 밖의 일인데. 네. 제가 그래서 오래전에 프로그램 하나를 개발을 해가지고 실제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2005년도에 제가 과장으로 근무할 때 사랑의 울타리 운동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네네. 이 프로그램은 수용자는 실제 교도소가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네. 아프면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교육시키고 또 스트레스 쌓였으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운동도 시키고 등등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데 이 수용자가 그 집안에 오로지 가장이라면 그 부모가 오로지 그 사람만이 경제적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네. 그럼 그 가족이 불안하면 가족 해체가 일어나고 자녀가 또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 사실을 수용자도 싫어합니다. 네, 네. 그걸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겠죠. 불안해하면 이 안에서 사고도 칩니다. 즉 첫 번째 목적은 수용 질서를 지키고 네. 두 번째로는 이 가족을 돕는다면 이 수용자가 이 안에서 제대로 반성을 하고 또 가족이 이 사람의 그 가족에 대한 걱정을 알게 된다면 용서를 하고 받아주지 않을까. 그러면은 범죄율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돕는 운동입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사례가, 예, 네. 사례가 있으세요? 기억 남는? 그럼요. 예.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하나를 얘기해 드린다면요. 네. 네네. 수용자가 아주 마르고 얼굴이 까맣게 된 수용자 한 명이 네. 저희 과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늙은 노모가 5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너무나 걱정이 된다. 아들 걱정. 예, 예.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좀 도와달라. 음. 그래서 제가 교정위원과 저와 우리 직원 한 명과 함께 직접 나가봤습니다. 네. 한겨울이었는데요. 불기가 하나도 없고 때절은 매트리스 위에 아이가 5살짜리 그 아이가 누워 있고 할머니는 무릎걸음으로 저희를 마중했고요. 거동마저 불편하셨던. 네네네 무릎걸음으로. 그래서 네. 바닥은 쓰레기 천지에 아, 먹다 막은 그릇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너무나 추워서 제 느낌은 바깥보다 더 춥다라는 생각을 세상에.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께 저희가 이런 사연 때문에 찾아왔는데 네. 잠깐만 외출에 나갔다 오겠다 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이 가정이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가 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 집이 자가입니다. 아. 네. 그러면은 그 환경은 요건상 좋지 그렇죠, 않지만 그렇죠. 자가라는 이유로. 네. 그리고 그런데 딱 하나 팁이 있습니다. 네. 자가여도 유일하게 돈 버는 사람이 그 아들만 있을 예. 경우에는 음. 그 사람이 수용자일 때는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로 아. 선정이 됩니다. 네. 수용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저희가 수용 증명서를 팩스로 받아서 신청을 해주고 그리고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뭐 보일러 기름도 넣어놓고 이렇게 하고 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만나서 얘기는 했지만 제가 자녀를 키우는 엄마라 그런지 그 아이가 걱정이 됐어요. 그렇죠. 네, 할머니가 키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네. 차라리 아버지가 출소하기 전까지는
치료 시설에서 아이를 돌본다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아들을 제가 다시 불러내서 면담을 했고 면담 결과 그 아버지가 동의를 해줘서요. 이 아이를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이제 치료 시설을 보내기로 했는데요. 네.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치료 시설 보내는 게 워낙 이런 아이들이 많아서 대기자도 많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수원시 사회복지국장 신부님, 그 천주교는 그런 시설이 많지 네,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구청에 계시는 국장님께 네, 네. 전화를 드려서 사회를 말씀드렸더니 국장님이 제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네. 알아봐서 여주에 있는 천사들의 집이라는 치료시설을 소개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 원장님과 신부님과 함께 다시 한번 재차 그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가서 그 원장님께서 아이를 만져보고 2년 전에만 그 아이가 발견이 됐다면 정상화로 클 수 있었다. 근데 너무 늦게 발견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발달이 그러면 상태가 아직 안 좋은 거예요? 예, 말도 못하고 아이고야. 걷지도 못했습니다. 어. 5살인데 아이가. 한 3살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고요. 세상에.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께서 시설에서 받아주겠다 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 시설로 보냈습니다. 그 아이는 사시였어요. 네. 도착하자마자 병원에 보내서 사시 치료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아빠를 저희들 그 규유라던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함께 그 시설을 둘러보게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는 밖으로 나가서요? 네. 아. 왜냐하면 아들을 보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요. 걱정되겠어요. 안심을 하기 그래서 위해서. 그 마음이 안심되라고 네. 아버지를 그 시설을 둘러보게 하고 그 아버지가 그 시설을 갔다 오고 나서는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피었어요. 아, 다행이네요. 살이 아주 얼굴도 하얘지고 그래서 저는 워낙 그 치료 시설이 좋았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또 저는 인사 발령이 나가지고 그 기간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잊혀갔어요. 네. 네네. 그러다가 제가 다시 법무연수원 교수로 근무하게 됐는데요. 2010년쯤 제가 그 기간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교육과정의 그 우리 직원들과 함께 봉사를 그 천사들의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저를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그 아이를 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기간은 7살까지만 돌봐주는 기간입니다. 네. 훨씬 나이가 지났는데 아직도 아이를 데리고 있냐고 그랬더니 데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면서 지금 학교를 갔는데 아, 지금 돌아올 시간이니까 과장님 한번 보라고.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가가지고 그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아,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아이가 그 버스에서 내리는데요. 네. 걸어서 내리는 겁니다. 걷지도 못했고 네. 말도 잘 못했었잖아요. 예, 말하지 못했습니다. 네. 걸어서 이렇게 오더니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발음은 어눌했지만 말도 잘하는 학생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아버지는 아직 출소 전이셨던 거예요? 아닙니다. 출소를 했는데요. 네네. 아버지는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원장님 말로는 때때로 한 아저씨 한 분이 보고만. 때때로 먼 근처를 매년 왔다 가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땐 그 아이의 아빠가 아이를 보기 위해서 온 것 같고요. 자기가 찾아가면 찾아가라고 할까 봐 더 안심된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둔 것 같고요. 현재 그 아빠는 이 고물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프로그램으로 지원했던 그 아이들의 부모들은 단 한 명도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가정이 안정되고 네. 자녀가 안정되고 하니까 자기가 힘들더라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의 울타리 운동. 네. 근데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정이랑 울타리가 참 중요하다는 거. 네, 네, 네. 그쵸. 새삼 또 느끼게 되는데 두 분도 혹시 뭐 이렇게 비슷한 사례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만났던.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도 보호관찰위원 하다 보니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잘 되는 아이들은 이제 면담을 1년이나 2년 계속 1대1로 만나다 보니까 잘 따라와 주는 애들은
이제 청소년이다 보니까 학교 밖에 아이들인 애들도 있고 학교 안에 있지만 학교를 잘 안 하고 가출을 일삼는 애들이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학교도 잘 가고 나중에 이제 부모하고도 관계가 원래 범죄하기 쉬울 때는 부모하고 관계가 틀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 먼저 만나고 학생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가족처럼 이웃처럼 친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학교 진학이나 이런 것도 상담도 같이 하게 되니까 나중에는 1년, 2년 지나면 아이가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도 가고 훌륭한 어른으로 취업도 하게 되고 그래서 뭐 10년 후에 찾아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지나가다가 들렸어요 하고 이렇게 음료수 넣어주고 가기도 하고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면 눈인 삼아 그래 이렇게 하고 서로 그냥 네네네. 마음으로 알아보는 네, 거죠. 그 2년 네. 받으면 2년 지나고 나면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하기는 그래요. 네. 연락을 저희가 먼저 막 하기는 아이들이 하면 받아주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본인들이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불편할 수 좋은 있으니까. 사이로 만난 게 아니고 예. 보호관찰 받는 사이로 만났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기가 그러니까. 근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잘 지내는 친구들 보면 뿌듯한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재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어제 만나고 왔는데 잘 지내야 돼. 그리고 뭐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고 PC방 가서 날 새지 말고 요즘 애들 많이 하는 일들 또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고 엄마들이 자주 하는 말들 엄마들이 있잖아요. 하는 예. 얘기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같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네.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서 이제 엄마가 없는 아이들도 많으니까 영화도 보여주고 밥도 같이 먹고 생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니까 네. 단둘이 만나는 것보다 그렇게 했는데 다음 날 지나가는 차에 문이 열려 있어서 그 동전이나 돈 보면 욕심이 생기니까 차에 이렇게 손을 대서 걸리는 경우가 또 있고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또 있죠. 그러면 회의감이 좀 들 때가 있어요. 네. 그 김철환 회장님은 어떤? 저는 이제 네. 다른 단체에서 네. 그 소년원이라고 있는데 이제 소년원은 성인이 되기 전에 그렇죠. 네. 죄를 지은 그 아이들을 이제 거기서 공부도 시켜주고 이제 또 다른 직업 훈련도 시켜주고 하는 이제 그런 데가 소년원인데 제가 거기에 이제 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소년에 있는 애들이 거기서 이제 나가면은 이제 자기가 그 행기를 마치고 나가면은 다시 재범률이 55% 정도가 된다 상당히 이야기를 높네요.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나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10명이 나오면은 5명에서 6명이 다시 그러니까요. 또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그 애들이 또 이제 크면은 또 이제 역시 이제 교도소로 또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안에는 이제 뭐 바리스타라든지 미용이라든지 그런 거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주변에 이제 소년에서 마치고 나오면은 이제 거기 또 갈 곳이 없는 애들을 또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 기관 시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네. 거기에다가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주변에 이제 이렇게 이제 취업을 시켜주면은 물론 이제 대개 다 다니진 않지만은 그래도 다니는 애들도 있고 해서 그때는 상당히 그래도 좀 보람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너무 때가 훌륭하신.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범죄라는 게 네. 그 어떤 사후의 처벌보다는 이제 사전에 예방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장님께서는 이 환경을 좀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부모 가정, 교육 부모. 강의를 네. 좀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아, 네. 오랫동안 이제 이 직장에 있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교도소에 많이 오는가 이렇게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체적으로 어려운 환경 또는 부모가 알코올리즘에 빠졌거나 네. 또는 부모가 폭력적이거나 해체된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서 또는 또 언어적인 폭력에 의해서 아이들이 다치고 가출하다 보면은 또 범죄인들하고 어울리고 그래서 들어오는 걸 보고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제 밖에 나가서 강의도 하고 또 대학교 같은 데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강의를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소년원 이야기 해주셨는데 또 네, 엄마이시기도 하니까 네, 네. 그런 아이들 보면 또 한편으로 마음이 참 안타깝고 네, 네. 그러시겠어요. 네, 어떠세요? 네, 네. 근데 실은 이 아이들의 잘못이 과연 그 아이만의 잘못일까요? 네, 맞아요. 네. 네. 대체적으로 부모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또 이렇게 몰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을 키울 때 조금은 이 아이들을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부모가 틀림없이 사랑을 해요. 틀림없이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들이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이 할머니들은 무조건 받아주거든요. 이 무조건 받아줌으로 인해서 절제를 못하게 되죠.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어떤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되고 하는 그 기준점을 가르쳐주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되기도 하고 또는 들쑥날쑥한 거죠. 예? 어느 날은 혼내고 어느 날은 안 혼내고 교육이 좀 네, 일관성이 일관성이 없어지고 없고 또는 너무 가혹하고 음. 네 그런 식의 그 교육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욱더 성장이 됐을 때는 이 어덜트 차일드라는 어른아이와 같은 그런 아이가 돼버리기도 하고 또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아이가 되기도 하고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자녀들을 키워나갈 때 그 자녀에게 사랑을 할 때 이 질서를 좀 갖춰줄 수 있는 절제된 사랑을 하는 것이 조금 필요하고 네. 또 언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자극하는 언어가 아니라 그 아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을 알려주는 나전달법이라든가 이런 의사 전달법들을 좀 배운다면은 네. 훨씬 더 이 자녀들을 이 건강하게 이 사회로 네.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또 건강한 사춘기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교육들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이 교도소장님 모셔서 관련한 이 분야의 일을 30년간 해오신 베테랑에게 들을 이야기 사실 1시간 동안 너무 부족하긴 부족하죠. 합니다만 네. 오늘 방송에서 더 전하지 못한 또 이야기가 있으시면 거의 방송 마무리가 다 돼가는 시간이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현재 저희 교정본부는 이 수용자들의 범죄 때문에 너무나 가학적이고 변태적 범죄 또는 동기 없는 범죄 또는 아동폭력 요즘 또 아동폭력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처럼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어릴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치료하고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가를 깨우쳐서 다시 출소했을 때는 그런 범죄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도 특별 과정들을 개발을 해서 과거에는 하지 않았던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혐오치료라든가 또는 우리가 공동체를 개발해가지고 공동체로서 음주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다던가 네.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교정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고 그 수용자는 절대로 저희들의 노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고 사회와 국민과 또 학계와 여러 사람들이 모아서 노력을 할 때 재범률은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교정 관련해서 오랜 기간 봉사를 해오신 두 분과도 네. 함께 이야기 나누는데 좀 돌아보는 시간도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좀 돌아보는 소감도 부탁을 드릴게요. 대전에 이렇게 훌륭하신 여자 대전교도소 소장님 오시게 돼서 제가 이렇게 취업을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오늘 좀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7년 동안 소년보호위원으로 또 활동도 하고 소년원에 그 아이들을 많이 만나면서 결국은 소년원 아이들이 다시 재범을 안 해야 성인이 됐을 때 교도소를 안 가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 그대로 자라면 다시 또 교도소를 또 가게 되니까 지금 저희 그 보호관찰위원 선생님들, 위원님들 또 그런 역할이 또 크다는 막중한 책임이 또 가게 되고요. 이제 저희 유성구 미용협회에서도 대전 교도소에 수년 동안 지금 분기별로 계속 미용 커트 봉사를 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데 다시 또 요청을 해주시면 좋아지는 시간 있으면 네. 다시 미용 봉사를 가서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천아 부회장님 끝으로 네, 간단히 저는 말씀 뭐 부탁드립니다. 교정위원으로서 활동을
그동안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 교도관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사실은 퇴근해서 출근 시간만 조금의 자유가 있지 출근하는 순간에는 수용자들하고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네. 음지에서 아주 묵묵히 일하는 그런 교도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그 모든 분들이 교도관님들의 그 어려운 점들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아침마다 이렇게 세 분과 우리가 잘 몰랐던 교정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눴습니다. 네. 세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